유물론에서는 정신이란 진화적으로 내재된 운동성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자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물질이 먼저 있고 그거에 대한 그것들이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의 결과로 어떤 물질이 나왔다가 다시 흩어지고 다시 또 다른 사건의 결과로 물질이 나온다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신도 진화적으로 내도는 운동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정신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도 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인간 평등에서 생물권 평등으로, 생물권 평등에서 물권 평등으로, 즉 생물권 평등이라는 건 인간과 생물이 평등하다는 의미인데 그걸 더 벗어나서 인간과 어떤 물질, 저기 존재하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인간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2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등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로마 인구의 거의 60%였다가 60%가 노예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뭐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그냥 당연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내가 졌다. 그럼 당연히 내 자식들과 내 마누라는 그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서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그쪽의 애들하고 여자를 내가 가지고 와서 노예를 삼는 거예요. 즉 노예들조차 내가 노예라고 하는 그거의 문제성 자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0년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5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후가 되면 인간과 생물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가 되면 생물과 무생물이 평등하다는, 즉 저기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나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time is God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가 136억만 년이 지나서 어떤 생명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이렇게 어떻게 변해서 136억만 년이 지난 다음에 걔하고 만나서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얘기하건대 생명에 대한 경외감, 생물학적인 영속성의 가치, 그 다음에 신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평행성, 아까 이거 동양적인 사상에서 천도, 인도, 뭐 지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과의 평등성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상, 종교, 철학은 아직 모자란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물성 동론이요, 인간과 그 어떤 자연이 동일한, 평등하다는 이런 걸 주장하신 분이 현재 저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우리 외암 이간이라고 하는 분이 인물성 동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신세계가 지금의 어떤 물권 평등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의 길을 걸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바탕에 자본주의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국의 대처 수장이 주장하는데 현재 어떤 그 중국식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동조합은 바로 이 부의 독점을 막기 위한 거죠. 이 부의 독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주식의 수만큼 자기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의 수만큼 수익도 가져가게 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건 1인 1표제거든요. 즉 주식의 수만큼 수익은 분배가나 내가 대표자를 뽑을 때, 협동조합장을 뽑을 때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3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우리의 세계를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체제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중용. 양극단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이 시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 즉 중이란 시간의 중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가 쓴 책으로 공자의 육아사상과 노장사상의 결합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끝에는 성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서 자꾸 문명이라는 걸 건설하려고 한대요. 이게 인간의 또 본성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문명을 건설하면 문명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결코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 자연의 원래의 질서인 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성론이 중용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성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인간은 성자가 되지 말고 성지자, 끝없이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식 정보 사회가 이제 유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지식 독점의 붕괴, 이 주식 독점을 갖다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이 주식 독점의 붕괴라고 하는 건 우리 SN을 통한 집단적 지식의 발현이 되면서 주식 독점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독점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의 독점에 의한 세습도 막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하신 그 의미는 문자에 의한 권력의 세습을 막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에 의한 권력 세습도 막아야 되고 돈에 의한 권력 세습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학자들이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커피 같은 거 너무 그 제3세계에서 커피 그 농장하는 분은 너무 싸게 사서 너무 비싸게 파는 거. 그래서 일부러 제3세계 그 커피 만드는 곳에 좀 비싸게 사주는 공정무역, 그 다음에 공정여행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주의. 인간도 자연계 생태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지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연계에는 기생이라는 것도 있고 희생이라는 것도 있고 공생이라는 것도 있고 경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체 고유성. 내 자신이 독립된 우주라는 점을 우리가 지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생명체들도 각각이 전부 다 이 독립된 자유라는 것, 개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진리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옳은 게 없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양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 현재 이 동양의 포스트 모던